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이구 더워. 무지하게 덥다. 땀이 막 흘러. 아 더워. 또 어디 갔냐? 아체버문인가 보지? 아이고 씨. 아이고 더워라. 에휴 힘들다. 9번 천진설법과 마이크 했어? 천진설법과 아니요? 이상한테 좋은 게 너무? 그럼 어디까지? 오도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한다고 밥 먹으러 갔잖아. 마치고 갔는데 이거 한참 뒤지. 이거 다음에 요건데 아니요. 이거야. 아니라니까. 우리가 다 지나가서 오도가 원문 지나갔잖아. 그것도 지나고 그것도 지나고 더 지나 그것도 지나고. 이것도 지났어? 어디 갔어 이 인간. 못했는데. 다 읽어줬잖아 이거 내가 아까. 또 그것도 지나갔고 이것도 지나갔고 이것도 지나갔고 이거 여기서 마치기로 한다 하고 밥 먹으러 갔잖아. 여기까지 하고. 미안하? 아니 똑바로 따라와야지. 거기까지 하고 갔다니까. 그래서 천진설법과 그 다음에 동심유희가 뭐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교재 30단? 지금 하고 있잖아. 동심유희. 경호선사가 유희설법이라고 많이 하죠. 유희 3매 중에 맨날 유희야 경호선. 부제 33회 나체법문이죠. 경호는 천장함에서 이와 같이 5, 6시간씩을 좌선하며 포인 공부를 하는 가운데 5, 6시간보다 더 했겠죠. 여러 가지 수많은 일화를 남긴다. 오도가를 발표한 뒤에 경호는 세간에서 자타가 요사무사인이네. 아주 요사무사 다 썼네 거기다가. 그죠? 무사인 요사인 다 썼죠? 요게 최고다. 그지? 요사한 무사인 됐지? 두 개 다 요사인 무사인을 다 겹쳤어요. 으로 인정하여 전국적으로 납자가 모였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선상에서 불자를 지도하기도 하였다. 유시에는 양구 봉갈도 하고. 양구 봉갈이 뭐여? 하더니 누구에게 지금 김태읍 스님 너무해. 양구 봉갈이 뭐여? 양구 말이야. 양구 해안에 양구 해안에요. 양구하지요. 그 다음에 봉, 할 이거 다 해안에요. 이걸 말하는 것 같아. 양구 봉갈이 다른 게 아니고 할. 그 다음에 봉이 아니고 방이지 뭐. 이러나? 그래 안 그래? 봉이 아니고 방이죠. 방과 할을 썼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서 제일 센 건 뭘까? 여기서 제일 센 건? 난 양구 할래. 양구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양구
방, 할. 경호선사가 방할 한 것이 글쎄 양구 봉갈도 하고 노파 심절로 대인설화도 하며 이거 다 김태읍이 쓴 거예요. 내가 쓴 거 아니야? 대중설법을 통해 선풍을 크게 진작시키면서 그날 천하를 지내며 가면서도 자손을 쉬지 아니하였는데 어느 날은 사흘씩을 끄덕하지 않을 정도로 참선에 몰두하는 선지를 보였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흘 낮밤을 그냥 계속 참선만 했다. 이런 얘기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그러던 어느 날 경호는 어머니를 위한 법문을 하기 위해 법상에 올랐다. 이것도 좀 빼먹었는데 원래는 모친 생신날 그 밀양박 씨가 경호한테 가서 말을 했죠. 예, 경호야, 사람들이 다 깨쳤다고 하는데 내가 네 애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법문 한번 했다. 이게 처음이야. 경호선사가 대중을 향해서 한 법문 중에 첫 번째 이게 나체 법문이. 경호선사가 법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다물고 계시고 절대 남 앞에서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법문한 게 없어. 거의 몇 개 기록에도 없고 없어요. 하도 조르니까 알았다 라고 해가지고 한 법문이 홀딱 벗은 법문이죠. 최고야? 나는 이 홀딱 벗은 법문이 최고라고 생각해. 어머니를 위한 법문을 하기 위해 법상에 올랐다. 그의 장광설을 듣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 대중을 향해 경호는 퍼붓을 행동으로 계시를 했죠. 경호는 먼저 가사를 벗었다. 그리고 장삼에 이어서 저고리와 바지도 차례로 벗었다. 마침내 속옷까지 없어졌다. 난리 났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마침내 속옷까지 없어졌다. 태어날 때의 앨범으로 돌아간 경호는 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다. 경호는 일체의 가식과 허기를 버리고 천진무구한 아기의 모습을 어머니 앞에 재현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경호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어? 혼비 뱃살에서 다 도망갔지? 이게 뭔 일이래요. 이 내용 역시 경호집에 법어에 경호집이 아니고 경호법어에 전하는 건데 경호법어에 38가지 일화 중에서 15번째 무친을 위한 해탈 법문이라는 제목으로 전하죠. 근데 사실은 이 법문이 최초의 법문이에요. 김태읍의 인간 경호 평전 속에 무친을 위한 공식 법문이 들어있어요. 대사는 천장함에서 이와 같이 5, 6시간을 자살하며 보잉 공부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일화가 있다. 오도가를 발표한 뒤에는 자타가 료사한 무사인으로 인정해서 납자가 모였는고로 유시에는 수선상거 불자는 뭐예요? 이렇게 불자를 집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다 이런 말이죠. 또 유시에는 양구봉 아까 했죠. 양구봉할이죠. 하고 또 노파심절로 대인설화도 했고 이날 천내를 지내가며 자선을 쉬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다. 예, 이것도 좀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김태엽 스님이 좀 그 자료 수집은 많이 했는데 좀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은 잘못된 그런 게 많아요. 예, 나의 모친을 모셔오너라가 아니고 어머니가 생신날 하도 쫄라서 그래서 이제 가셨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오늘은 향상본분의 천진면목을 거양하는 본래 소식의 법문을 강설하여 모친께서 경호선사가 이렇게 할 리가 있어 없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당신이 깨쳤다고 모친을 위해 가지고 항상법문을 한다고? 에이, 택도 없는 소리죠. 경호선사 천진면목의 본래 법망을 거영하는 그 본래 소식, 절대 본래 소식이란 말도 없고 하지도 않아. 뻥. 그래서 모친이 하도 저러니까 알았어요 하고 가서 홀딱 벗은 거지. 그래서 뭐래요?
생아 교아 하던 생아 교아도 마찬가지고 나를 낳아준 그리고 나를 가르쳐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의 그 검노의 은을 갚고자 하니 은혜를 갚고자 하니 그겠죠. 너희들이 가서 모친을 모셔오도록 하여라. 천만에 만만에 콩떡. 경호선사가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유식한 법문 쓰지도 않아. 남에게 뭐 해갖고 뭐 하는 말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뻥이야 이거. 그냥 김태읍 스님 얘기야. 김태읍 스님 혼자 그렇게 해서 법문을 했을 거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법문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랬다. 그래서 노소 납자들은 별별이 야릇한 천내의 선음이나 전하는 줄 알고 긴장이 되어가지고 대방에 열좌하고 대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쬐끄마는 인법당이 열좌하고 아이들을 시켜서 대사의 모친을 모셔오게 하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 모친 되는 박씨도 기뻐하며 법문을 들으러 나왔다. 뻥. 이미 모친이 와서 앉아있어 법당에. 좋아갖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랑하면서. 에이? 그래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대사는 그 모친을 보자마자 전신 탈의에 옷을 홀딱 벗었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혼나라죠. 혼나. 아주 그냥 혼비백산하게 홀딱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보이며 어머니 이런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에이 그게 아니죠. 어찌됐건 그냥 나는 김태읍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김태읍이건 뭐건 간에 경호선사가 옷을 홀딱 벗은 것만은 사실이고 이제 그 뒤에 그 뭐야 저기 그 경호법어에 나오는 거를 혹시 내가 전했나 안 전했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래요.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나 범속한 그 어머니는 범속은 뭐요? 평범한 속세 사람인 어머니는 이런 얘기죠. 그런 선법을 알리가 만무하다. 이놈! 이 죽일 놈 같으니 나 안 해. 안 해. 뭐 보나마나 경호선사 어머니가 이렇게 펄쩍 뛰는 것도 눈에 환히 보여 안 보여? 돌아버렸지 뭐. 근데 또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또 막 아이고 망측해라 이놈아 막 난리도 아니여. 이놈이 죽일 놈 같으니라고 그게 뭐 법문이냐? 에이 진짜 법문이죠. 의미를 망신시켜도 분수가 있지 여러 사람 앞에서 크게 망측하고도 괴상한 짓이냐. 미쳤거든 국으로 미쳐있거라. 국으로 미쳐있거라가 뭐야? 국으로. 뭔지 알지 못 알아. 그 국으로 미친다는 게 뭐지? 그러지 아니하여도 성품이 개벽스럽고 그 모친은 이와 같이 호령을 하였다 이런 말이지. 모친이 왜 개벽스러워? 글쎄 어머님 들어보십시오. 그 어머니도 tak하십니다 그려. 경허가 유아시에는 벌거벗을수록 더 귀하다고 안고 부비고 어루만지고 별짓을 다 하다가 지금은 컸다고 해서 벗은 몸도 보기를 싫어하니 부모의 마음도 이심이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야. 절대로 경호선사 이렇게 할 리가 없어. 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쳐봐. 지금 경호가 보여주려고 한 거는 뭐예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난리를 떨고 괴상하고 망측스럽다 이 죽일 놈 같으니라고 한 이유는 또 뭐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르마리가 있죠. 뭐 특히 유교에서 가르친 예의 범절과 이러한 인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인륜을 저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다 저버리고 어머니 앞에서 빨개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받아들여준 사람이 몇이냐 있냐 말이야. 근데 경호선사는 말 그대로 돌직구야 돌직구. 뒤에 가반영이 뽀뽀 이것도 돌직구지 뭐야. 그렇기 때문에 경호선사가 전하고자 하는 거를
그거를 누가 알아들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이런 말이지. 우리의 찌들찌들한 이 저기가 그 고정관념과 모든 아상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뛰어넘기가 쉬웠겠어요? 뛰어넘지. 만약에 경호선사 어머니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경호와 대적할 수 있었겠지.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호선사가 그 낸 생신날 하도 쫄라대서 법문해달라. 이 첫 법문인데 첫 법문 치고는 대박이요? 나는 이 법문이 제일 좋아. 나체 법문이. 뭐냐? 다른 거 말할 게 뭐 있겠는가?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본래 면목은 원래 아기 때의 그 깨끗한 모습, 지금도 내내 그 몸뚱아리. 근데 어느 동안은 찌들찌들하게 해갖고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똑같아요. 몸뚱아리를 보고 예쁘다고 한 거는 선악과 미추가 어찌 아이 들었다 해서 선악과 미추가 사라지는가? 그건 아니고, 그러한 우리들의 많은 분별심 속에서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경호선사가 그냥 실제로 이 한 거 몸으로 구현해낸 거야. 그냥 나체법문이야? 나체법문이야 그냥. 나체법문을 하니까 다들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이심이었냐 이런 얘기죠. 부모의 마음은 일심이 아니고 일심동체인데 이심 나체가 돼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해서 도망갔어요. 대단해? 응, 대단하지. 여기에서 또 우리한테 주는 의미하는 게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분별심과 수많은 사량 분별과 수많은 고정관념 속에서 절대 깨트리지 못하는 철옹성 같은 철벽이 있어 없어요. 이거 안 깨치는 이상은 우리의 본래자리를 볼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봐. 만약에 누군가라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간다면 그나마라도 그 자는 약간의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법문을 보고 욕을 바가지로 한다거나 하는 인간은 절대 금생의 땡이야.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를 뒤에서 욕하고 그거를 분별심을 낸다는 인간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 분별심을 내는 인간보다는 안 내는 인간이 훨씬 적을 거고 내는 인간이 훨씬 많겠지. 어쨌든 이 나체법문은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경호선사가 할 수 없이 옷을 주워 입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를 썩난 엄마를, 성질난 엄마를 달래느라고 맨날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다. 경어의 대표적인 기행어로는 이 알몸 법문이 꼽힌다. 경어는 어머니를 포함한 대중들에게 무친을 위한 법문을 하다 갑자기 옷을 모두 홀라당 벗어제끼고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 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제 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습. 무슨 말이겠죠? 대중은 경악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경어가 보여주려고 한 것은 옛날에 어릴 때의 경어와 지금에다 같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또 하나가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죠. 뭐예요?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 본 모습이 아니다. 내 본래 면목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대중은 경악했다. 어머님에도 경어 스님이 미쳤다고 소리치며 법당을 뛰쳐나갔다. 가식과 허위를 버리고 천진무구한 아기의 모습을 어머니 앞에서 재현했지만 아무도 경어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금태읍은 이 이야기의 진면목을 그러나 수행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까 왜 수행납자들도 있었다 그랬잖아. 거기 이제 천장함에 그래봐야 뭐 수행납자라고 해야 망공, 해월, 수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들은 이 활극 같은 장면을 보고 경어단이 아니고는 도저히 뭐래 형계하기 어려운 천진설법이라 하여 뭐라 했어요? 간복한 이가 많은 거로 대사의 호가는 뭔 놈의 대사의 호가요? 경호선사가 지금 물건이요? 대사의 호가는 이때부터 점점 올라가고 말았다라고 김태읍이 쓰고 있어요. 이런 마무리로 경어에 대한 자신의 심중을 존경심으로 이 김태읍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 나름에 알아서 썼겠지.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이놈
축일론 같으니라고 그게 법문이냐? 어미를 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게 무슨 망측하고도 괴상한 짓이냐고 미쳤거든. 국으로 미쳐있거라. 이놈 듣기 싫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육두문자는 김태읍이가 거침없이 쓰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나는 이거 그 거침없이 쓴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때 당시로는 옛날에는 욕을 좀 많이 했어 사람들이. 삶이 힘들으면서 또 삶에서 그냥 욕이 자연스럽게 오가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런 천박한 욕설의 표현들이 그다지 낯설지가 않다. 오히려 가식적인 고상한 말투보다는 더 정감 있고 악의 없는 일상의 언어들이 사실감을 더해주지만 논자의 의견으로는 이런 표현들은 김태읍의 버릇처럼 배어있는 김태읍식의 특징적인 색깔이 드는 표현 기법이라고도 생각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네? 물론 경어선사도 육두문자 쓰고 했겠지만 김태읍도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나도 육두문자 쓸 줄 안다 왜 어쩌냐.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 전통적인 유교 사회로 그다지 욕설이 일상화되지 않는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대중의 관심을 끌고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서 양념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하층민들은 많이 썼죠. 그리하여 감히 대선사의 평전을 통해 심심찮게 동장하는 낯설은 이 육두문자를 욕설로 치부하기보다는 거기에 담긴 행간의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함도 이 논문의 숙제라고 생각을 한다. 드디어 나오네 이거. 번뇌마. 번뇌마를 쫓자면 부제 34에 있네. 역시 병법을 알아야 한다 이 말. 여기가 이제 전봉준 장군의 관계가성이 있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했고 또 특히 누구? 김태흠 역시도 전혀 몰랐지 뭐. 안 그래? 나도 몰랐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지. 내가 이 책을 낸 2016년에는 전혀 몰랐고 2017년에 가서야 이걸 알게 되죠. 경어당이 항상 병법 보기를 좋아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금시초문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접하는 내용으로 여기에서만 보여요. 다른 데서는 안 보여요. 다만 현담의 저서에서 현담이라는 스님이 있거든요. 그 스님이 경어 뭔 책을 하나 냈어요. 현담의 저서에서 짧게 언급된 부분이 있을 뿐이다. 물론 경어집을 비롯한 그 어떤 경어 관련 서적에서도 찾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나도 전봉준을 전혀 몰라서 전봉준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역시 김태읍의 몇 년간에 걸친 자료 수집 능력이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김태읍이 30몇 년간을 모았대잖아요. 김태읍의 인간 경어 평전 속에 경어의 병서 보기를 좋아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써 있어요. 대사는 이때부터 한 기행이 있었으니 항상 병서 보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행이라고 쓴 걸 보니까 이상하지. 스님이 돼갖고 왜 맨날 펼쳐놓고 병서를 봐. 근데 참 멍청했던 것 같아. 나도 이때도 눈치를 못 챘어. 제갈공명의 병서이니 제갈공명이 그 병서 많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장량의 병서. 그러니까 제갈공명의 병서, 장량의 병서. 또는 진치는 법. 진치는 법 있죠? 진쳐 안 쳐. 그리고 뭐 하는 법. 습격. 습격하는 법 같은 육도 삼약의 병수를 연구하였다 이런 말이야. 아니 참 경어선사가 미쳤나. 제갈공명의 병서, 장량의 병서. 이게 다 이게 지금 그 저거잖아. 장량도 유명하죠. 장량 진치는 법. 장량의 또 병서. 병법책의 병서. 병법책. 그리고 또 진치는 법. 수장 적어 이거 다. 그리고 이제 저기 또 육도 삼약, 그지? 병술. 육도 삼약도 유명하죠. 이게 다 병법이야.
여기 손자병법은 안 써 있어? 손자병법은 안 써 있다, 그지? 손자병법. 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병법책이야, 병법책.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니까 정량의 병서인이 하는 진치는 법과 습격하는 법 같은 육도 삼약의 병법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물어. 스님은 왜 전쟁에를 나가시렵니까? 정작 하실 공부는 아니하시고 하실 공부는 뭐요? 성공부죠. 참선은 안 하고 왜 밤낮으로 병사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죠. 어떤 제자가 이와 같이 물었다. 그러한즉 대사는 이게 다 공부야. 이게 큰 공부거든. 번뇌 말을 쫓자면 역시 병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대답하고 병서도 성공부에 일조가 됨을 바랐다. 그래서 나도 이거는 나는 진짜 믿었다니까. 진짜 믿었다니까 나는. 그래서 병법을 샀어. 나는 사서 이렇게 봐서 이게 어떻게 번뇌 말을 쫓는데 이게 공부가 이런 멍청한 인간. 하여튼 경허선사발이라면 다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참 이상하네. 근데 나는 왜 병법을 읽어도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지? 근데 뭐 그림으로 막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그림 막 그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래요? 이랬다니까. 놀라움이지. 그 다음에 또 제갈공명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제갈공명의 병선이 장량의 병선이 하는 진치는 법과 습격하는 법 같은 육도 삼약의 병수를 연구하였다는 경어의 이야기는 사실 써있네. 나도 정말 이거 모르고 쓴 이야기야. 사실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생뚱맞지요. 이게 경어가 유가 도가를 다 섭렵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웃기고 있네. 너 흥연지 나와 이래. 뭐셨지? 몰랐으니까. 내가 봐도 조금 얼굴이 빨개진다. 진짜 그랬다니까. 경어가 유가 도가를 다 섭렵한 관점에서 본다면 평소 보기를 좋아했던 것이나 이게 공부야. 이게 큰 공부거든. 번뇌 말을 주자명 알아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하고 병서의 성공부가 병서도 일조가 나왔다는 경어의 진법의 경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본다. 미쳤냐 너 지금? 나도 몰라. 이거 용서의 주소서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아니 뭐 경선사가 뭐 유가토가 다 했다니까 뭐 이렇게 해서 진면목을 새로 봐야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본대. 그래서 또 뭐라고 써놨는데 알아? 뒤에다가 민망하니까 예로부터 선사들이 병서보기를 즐겼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왔다. 빵! 들었긴 좀 들었지. 선사들이 봤다는 얘기는 들었긴 했어. 근데 경어가 병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의외로 그 대답이 간단하다. 이걸 왜 전봉준 때문인 걸 몰랐을까? 전봉준이 날이면 날마다 병법을 물어와. 그래서 경어선사가 저 서간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병법은 물어보되 자주 고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썼잖아. 하도 귀찮으니까 자주 고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해서 계속 병법을 보냈을까. 이게 공부야. 번뇌마와 싸우는 것도 전쟁이거든. 이 전쟁이 아니고 여기다가 동학농민 전쟁이라는 거를 어떻게 몰랐느냐 이런 얘기지. 그때 당시로 홍현지도 참 불쌍했구나.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던 자신이. 그래 안 그래? 방법이 없었어. 이게 논문에 낸 거야 이게 지금. 부제 35. 여기도 재밌는 거예요. 이거 싸우는 거. 경어가 애기 이야기. 김싸움. 동심의 천진행. 다음이라는 경어가 해의를 좋아하고, 해의가 뭐요? 해의가 해태라니까 김. 재밌죠? 세상에 해의, 해태, 김.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진짜 오대자를 쓴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디자 써 안 써? 해의를 좋아하고 그래서 동심의 천진행을 행한 이 일화 역시
그동안에 만날 수 없었던 이야기로 아주 흥미롭고 경호의 천진불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싸우는 사람이 지금 상대가 여동생이야. 여동생이 몇 명 있었지? 둘 있었는데 하나는 전복 주는데 시집가고 그 나머지 또 2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천장암으로 와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메시라고 써있죠. 메시가 그거예요. 메시가 오빠 경호에게 거침없이 내뱉는 대화. 이 망할 녀석 같은 일, 경호 선수한테 그 여동생이 망할 녀석이라고 요게. 이 망할 녀석은 어렸을 때 같이 크면서도 걸핏 나를 잘 때려주고 덤벼들고 하더니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야. 왜냐 경호 선사가 9살 때 가거든. 천장암을 아니 어디로 가? 청계사로 갔잖아. 어렸을 때 같이 이 지금 여동생하고는 2살 4살 차이가 나니까 어릴 때 조금 노는 거는 같다. 이 망할 녀석은 어렸을 때도 같이 크면서도 걸핏 나를 잘 때려주고 덤벼들고 하더니 같이 커서 놀면서도 그 버르장머리를 내버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도 잘못된 말이야. 왜냐하면은 경호 선사가 어린애가 떠나가는데 뭐 다 커서 여기로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냐를 통해 김태읍 특유의 거르지 않는 언어 도단의 거친 욕설의 필체를 또다시 만날 수 있는 부분이다. 김태읍이가 이것은 낸 거니까 어쨌든 회의를 좋아하는 경어의 천진동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는 듣지 말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느 때에는 대사가 해의를 좋아하는데 대사가 드시고 남은 것을 입방에 넣어놨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윗방 아랫방 하는 걸 보니까 경호선사 인법당 말고 옆방 있었잖아요. 넣었는데 대사의 메시가 그릇과 상을 치우느라고 마저 먹어버리고 말았다. 그랬더니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이제 같이 먹다가 남겨놨는데 설거지하다가 이제 지저분하니까 먹은 거야. 그랬더니 나가다가 말고 김 생각이 나가지고 경호선사가 들어와가지고 어린애 모양으로 먹다 남은 것을 찾아. 아까 나도 김 무지하게 좋아하거든. 김 하나면 밥 다 먹어? 다른 거 필요가 없어. 그냥 김만 먹어. 김만. 나는 또 양념가 왜 있잖아. 왜 파래김인가 뭐 이렇게 구워가지고 양념장 하나만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주구장창 그것만 뭐 아무것도 미친 것 같아요. 애들이 와서 보고. 아니 그니까 나는 신기하게 김만 있잖아. 김으로 아침 먹고 김으로 점심 먹고 김으로 저녁 먹고 나름으로 김 100장 사잖아. 그럼 100장이 바닥 날 때까지 그냥 양념장으로 찍어서 먹고 아무 반찬도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경호선사도 김을 엄청 좋아했나 봐. 그래서 내가 먹었으니 찾지 마시오. 이렇게 메시가 설거지하면서 하니까 메시가 이와 같이 말을 하랬더니 경호선사가 저런 못된 년 같으니라고 네가 왜 나의 먹던 것을 처먹었느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경호선사가 과연 이렇게 했을까. 김태읍이 욕을 너무 잘해. 그래 안 그래요? 난 욕 이렇게는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욕은 이런 개새 그거 하나 하는 게 몇 개 없어. 그런데 에이 이렇게 할 리가 없지. 그죠? 이게 지금 몇 살 때냐 그러니까. 말리게 1880년에 갔으니까 한 35, 40 가까이. 에이 35이야? 40 가까이 됐을 때 일어난 일 같은데 네가 왜 나의 먹던 것을 처먹었느냐 하며 쫓아가서 메시의 머리채를 쥐고 두드려 줬다. 에이 그러니까 메시가 이 망할 녀석은 어렸을 때도 같이 크면서도 걸핏 나를 잘 때려주고 덤벼들고 하더니 같이 커서 놀지 않았어. 떠났지. 얘네는 저기 남고 경호선사는 청계사로요 9살 들어갔는데 9살도 지금 어려 죽겠는데 얘네는 3-4살이지 그러니까. 하더니 그 버르장머리를 내버리지 않는단 말이냐 하며 2다리를 뻗고 엉엉 울고 앉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꾸며낸 얘기 같기는 하고
그래 안 그래? 안 봤으니까. 그러한즉 대사는 예 그럼 울지 마라 김 한 장 더 줄게 하면서 해의 몇 장을 더 갖다 주면서 메시의 머리를 쓰다 주머주고 어릿광대 짓을 했답니다. 달래려고. 과연 이거 맞는 말인가? 이것을 본 여러 제자와 납자들은 망연자실 하여 여기서 알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대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동심의 천진행을 볼 수가 없다 하여 더욱이 놀랐다고 한다. 그 말은 경허선사가 그 메시를 달래는 폼이 덩치는 구척장신만 해가지고 애 달래느라고 바빠. 김 먹다 남은 거 좀 안 준다고 때리려고 했다가 가서 김 다 버렸어? 숨겨놓은 거 다 가져갖고 달래면서 하는데 그 천진난만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에이그 그랬구나.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천진하니까. 대사는 이런 짓을 하되 하나도 허위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식이 없이 불지 부식간에 알지 못하는 간에 이렇게 바로 했다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미리 꾸며놓고 한 게 아니고 그대로의 천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천진적으로 발사되는 인간의 행위였는 거로 누구든지 보고 그에게 뭐를 느꼈어요. 자증자우처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김태읍이 쓰고 있는데, 김태읍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경허선사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대도인으로서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안 봐도 눈에 보여요. 사실은 너무너무 천진하니까 그냥 김 하나 가지고 동생하고 김 하나 가지고 동생하고 싸우다가 동생이 울고불고 하니까 가서 달래주면서 김 다 갖다 준 거. 이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본 여러 제자와 납자들은 망연자실하여 경허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통심의 천진행을 볼 수가 없다고 하여 더욱이 놀랬다고 한다니, 그 예상치 못한 그 즉흥적 장면의 연출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으므로 짐작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허선사의 그 진면목, 깨달은 자의 진면목, 깨달은 자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깨달은 자.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정말 깨달았다는 거를 나는 여기서 알았거든. 김싸움에서. 왜? 정말 깨달으면 그렇게 돼. 애기. 그래서 그런 천진면목의 모습을 아까 말했잖아. 부지불식간에 즉각적으로 나왔댔잖아. 약간 꾸밈없이 부지불식간에 즉각적으로 그렇게 발사되는 그 인간의 행위가 바라보면은 그 천진면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놀래? 아이고 저게 뭔 짓이래요. 이래. 아이고 저게 뭐래요. 등치는 그냥 키는 구쩍장신에 김 가지고 싸우다가 동생한테 쩔쩔매는 모습. 너 다 줄게. 너 다 먹어. 울지 말아가야 이러고 나니까 이걸 보고 나도 감동 먹었거든.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 깨달으면은 천진함이 배어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나차본문도 마찬가지야. 그게 천진하지 않고 뭐 이것저것 재고 머릿속을 하면은 홀딱 벗을 수 있을까? 홀딱 못 벗어.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그래 안 그래? 아이고 택도 없지. 그냥 제일 먼저 뭘 따져? 체면을 따지고 예의를 따지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안 돼. 김싸움도 마찬가지야. 그거 체면 따지고 예의 따지면 김싸움은 안 하는데 김으로 아이고 나 이가 없어요. 경호스님, 제가 완도김으로 많이 드시라고 갖다 드리고 싶구만. 천진행이란 무엇인가? 일체의 꾸밈이나 조작이 없이 그대로를 지혜롭게 보고 바른 행을 하는 것이며 즉각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즉각적으로 행해지는 이들의 괴이한 행위는 일상의 사유를 벗어나는 무슨 행위야? 무예행리죠. 무예행리면서 천진행이죠. 그죠? 그래서 무예행이고 천진행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허선사의 일상의 행을 보면 그게 바로 무심경계야. 무심의 행이 그것이었다. 대도를 성취한 도인이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의 눈치도 아량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뭔 탐을 냈어? 김탐을 냈죠? 김탐을 내었고 그와 같은 천진행으로 누이를 올렸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이 김쌈 이야기하고 그건 안 나와. 다른 데서는 딱 여기서만 나와 김쌈 이야기가. 에이구 그렇게 김이 맛있었나? 자신을 잊고 얽매이지 않는 경어에 이러한 천진동자의 모습은 그 주변에 있던 모두를 모두 감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어의 이러한 경지는 이런 짓을 하되 하나도 허위가 아닌 거죠. 허위, 꾸며낸 것이 아니죠. 허기야 뭐 꾸며내려고 했으면 경어선사가 그 등치에 쪽팔린다고 안 했을 거야 아마. 에이? 그런데 그냥 아주 그냥 가식이 없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바로 돈발돼서 나오는 행위라 인간의 행위에서 누구든지 보고 그에게 뭐를 느꼈어. 그래서도 높아졌다니까 경어선사가. 자증자오처가 있으니까 저 짓을 하지. 자증자오처가 없으면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논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이 경어의 가족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가족사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와. 아까 어머니 이야기 있었죠. 나체본문. 그리고 이제 여동생 김싸움 이야기. 그리고 이제 형이 그 탈바가지 했다고 막 발로 밟아서 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제 이 이후로는 거의 이제 경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대은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어는 자매가 몇이요? 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딱 들어맞아 안 들어맞아. 이미 경어선사 전봉주는 이미 그때에 그 시집을 갖고 둘 다 여동생으로. 근데 여기도 봐봐. 야 소름 끼친다. 경어는 자매가 둘이었는데 둘 다 여동생으로 한 여동생은 출가하였는지는 분명하다. 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내가 몰랐어. 나는 사실 전봉준 얘기가 싫어. 이때까지도 몰랐구만. 둘 다 여동생으로 한 여동생은 출가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써있잖아. 알고 싶지 않아요. 전봉준에서는 경어선사가 아마 눈에 가실 거야. 그것들은 아무 관계도 없잖아. 이 이후로부터 나의 슬픔이 시작된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걸 알고부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여동생이 출가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써있잖아. 속상하다. 내가 이때까지만 해도 많이 슬퍼하진 않았던 것 같아. 전봉준이 끼어 들어오면서부터 경어선사의 일생은 아주 그지그지 너덜너덜. 지금도 괴로운 게 종단에서조차 이거에 다 무관심하고 경어선사의 전봉준 측에서 천장암 안 해! 천장암에 있는 부도가 내가 말했잖아. 문둥이의 무덤이라는 문둥이 부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한테 내가 왜 열어? 절대로 안 열어. 그런 개싸가지가 있어 없어? 어디다 대고 지금 문둥이 부도라고 하는 말을 해? 뭐냐? 전봉은 실제 못 찾아도 좋아. 안 열을 거야. 끝났어? 에? 아이씨. 어쨌든 내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쓴 걸 보니까 슬프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